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가족이고, 똑같은 하루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날 밥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가족들 안부를 챙기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까지 늘 하던 대로 다 해냈는데, 정작 하루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없었구나. 누가 나를 심하게 무시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서운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울컥하고, 가족이 옆에 있어도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순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문득 돌아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늘 맨 마지막으로 밀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도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있었지?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똑같이 50대를 지나도 어떤 분은 점점 날이 선 가시처럼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삶이 자꾸만 버겁게 느껴집니다. 반면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가을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표정에는 여유가 생기고, 관계에 덜 흔들리며, 신기하게도 인생이 조금씩 더 편안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특별히 젊어 보여서도 아닙니다. 사는 형편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50대 이후를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질 사람이 많고, 참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부모님 챙기고, 집안일 챙기고, 가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내 마음은 늘 나중으로 밀립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가족이 먼저니까, 나 하나쯤은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버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년, 5년, 10년, 20년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쉬지? 나는 언제 내 편이 되어주지? 이 질문이 처음에는 허무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이제야 말을 걸어오는 신호입니다. 나도 좀 봐줘.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우아해지고, 관계에 덜 휘둘리며, 인생 후반전이 신기할 만큼 편안해지는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3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50대는 참 묘한 시기입니다. 아직 늙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젊다고 말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움직여도 버텼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이 오래갑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괜히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도 생깁니다. 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도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당신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웃어넘기고 싶다가도 속으로는 더 서운해집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렇게 예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나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유난히 좁아져서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돌보고, 미루며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자기 마음의 신호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역할도 변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기 삶으로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보다 친구, 직장, 배우자, 자기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래, 독립해야지. 자기 인생 살아야지. 부모 품을 떠나는 게 맞지.
그런데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괜히 서운합니다. 괜히 허전합니다. 괜히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돈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병원 이야기 말고 진짜 마음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각자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여성들이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제 남은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나는 앞으로 뭘 붙잡고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은 슬픈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시작될 때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삶은 해야 하는 일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은 하고 싶은 삶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필요한 태도는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편안하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내 삶 전체를 삼켜버릴 때입니다. 자녀가 힘들면 내가 더 무너지고, 자녀가 결혼이 늦으면 내가 더 불안하고,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자녀가 연락을 잘 안 하면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사랑에 내 전부를 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을 끊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아이를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선택을 내 인생의 성적표로 삼지는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도 자기 삶을 배워가는 중이고 나도 이제 내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꾸 조언하고 걱정하고 붙잡고 대신 판단해주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건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점점 지쳐간다는 겁니다. 내 걱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운하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썼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 기쁨이 아니라 계속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50대 이후 편안해지는 여성들은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구나. 이 깨달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자녀에게서 조금 물러난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남편에게서 내 감정 전체를 거둔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전에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늘 가족이 먹고 싶은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한번 물어봅니다. 그동안 늘 가족 일정에 맞춰 움직였다면 이제는 내 하루에도 작은 약속을 넣어봅니다. 그동안 내 취미는 사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오래 미뤄둔 무언가를 다시 꺼내봅니다. 꽃을 배우는 일이어도 좋고 걷기여도 좋고 글쓰기여도 좋고 노래 교실이어도 좋고 혼자 조용히 카페에 앉아있는 시간이어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시 삶의 중심에 조금씩 데려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가족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잃지 않아야 가족도 더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늘 참고만 사는 사람은 언젠가 서운함이 쌓입니다.
늘 희생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마음속에서 보상을 기대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내가 참고 산 세월이 너희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 마음이 쌓이면 사랑했던 가족에게도 원망이 그러니 이제는 나를 돌보는 것이 가족을 덜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태도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조용히 줄이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느냐보다 무엇을 덜어내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특히 사람 관계에서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줄 알아. 모임도 많아야 하고, 연락하는 사람도 많아야 하고, 경조사도 빠짐없이 챙겨야 하고, 어디서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덜 외로운 것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관계는 곁에 있을수록 나를 더 외롭게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늘 남의 흉을 보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사람.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면서 내가 잘되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묘하게 이런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분명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사람과 통화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분명 잠깐 만났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집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런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점점 관계는 음식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듯이 마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삶이 조금씩 반대로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듯이 마음에 맞지 않는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영혼이 자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계를 줄이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끊으면 나이 들어서 혼자 되면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그 마음 충분히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상대방을 미워하겠다는 뜻이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꼭 절교를 선언할 필요도 차갑게 돌아설 필요도 그저 연락 빈도를 조금 줄이고 불편한 모임에 덜 나가고 내 마음이 무리하는 약속을 거절하고 대화가 나를 해치는 방향으로 흐를 때 조용히 멈출 줄 이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50대 이후에 필요한 관계는 많은 관계가 내가 나로 있어도 편안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조언보다 먼저 들어주는 사람.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오랜만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해.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나를 증명해야 하는 관계보다 나를 쉬게 해주는 관계가 그리고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말해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그 사람의 자주 하는 말이 표정을 만들고 표정이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가 결국 인생의 결을 만듭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얼굴에 늘 남을 탓하는 사람은 말끝에 날카로움이 배어납니다. 늘 비교하는 사람은 눈빛이 옅습니다. 반대로 자주 고마워하는 사람은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따뜻하게 말하려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분위기가 물론 처음부터 말투를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엄마 말이 맞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이 말들이 나쁜 의도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더 조금만 바꿔봅니다. 왜 그렇게 했니? 대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내 말이 맞잖아. 대신 내 마음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대신 많이 있다. 왜 그렇게 사니? 대신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 이 작은 변화가 처음엔 낯설지만 계속 반복하면 관계의 공기가 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따뜻한 말이 나오면 내 마음도 그 말을 듣고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세 번째 태도는 몸을 미워하지 않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자주 듭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와 무릎이 신호를 보내고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하루가 무겁고 거울 속 얼굴이 어느 날 낯설다. 예전에는 없던 주름이 보이고 피부 탄력이 달라지고 얼굴빛도 예전과 그때 많은 분들이 니다. 나도 이나. 내 몸이 왜 있지? 예전에 나는 어디 갔을까? 하지만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내 몸을 미워하기 싫다. 몸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몸은 평생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옵니다. 아이를 안았고, 장을 봤고, 밥을 차렸고, 아픈 날에도 버텼고, 울고 싶은 날에도 하루를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그 긴 세월을 함께 지나온 몸이 이제 조금 느려졌다고 해서, 조금 아프다고 해서,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미워했습니다. 이제는 몸과 싸울 시간이 아닙니다. 몸과 화해합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 나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 편안하게 살기 위해 나를 도십니다. 하루 걷기.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움직이기. 가볍게 하기. 단백질이 있는 식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조금 읽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읽기. 이런 것들은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인생 후반전에서는 정말 큽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조급니다.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생각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 조금만 걸어도 닫혀있던 마음에 팝니다. 걷는 동안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내가 조급해집니다. 그래, 그래야지. 오늘은 이것 보자. 아직 괜찮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도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만 늙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어질 때,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을 때, 매일이 어제와 똑같아도 아무 기대가 없을 때 마음이 먼저 늙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생기 있는 분들을 보면 공부입니다. 거창한 꿈을 꿉니다. 작은 것을 계산합니다.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걷기 모임에 나가고, 노래를 배우고, 책을 읽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보고, 가보지 않았던 다. 처음부터 잘할 핍니다. 오히려 서툴렀습니다. 서툴다는 건 아직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뜻입니다. 이 나이에요. 해봤자 하겠어. 젊은 사람들처럼 못하지.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배움은 잘하려고 합니다. 살아있음을 늘 것입니다. 처음 배우는 두근거림, 조금씩 늘어나는 성취감, 새로운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오늘 하루에 작은 기대가 생기는 느낌. 이것들이 사람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사람은 젊음을 붙잡고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 세상을 궁금해하는 마음을 놓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건 아주 찝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은 오직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남편이 하루아침에 다정해지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 몸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일은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오늘부터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의 걱정보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다보다
오늘 내 마음은 괜찮은가 물어보는 것. 나를 탓하는 말 대신 나에게 조금 덜 가혹하게 말해보는 것. 불편한 관계 하나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하루 10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허락하는 것. 이런 변화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삶은 결국 이런 작은 태도들이 쌓여서 바뀝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져야 하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누군가 나를 특별히 인정해줘야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어제보다 나를 조금 덜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의 말에 하루 종일 끌려가지 않는 마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마음.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들이 쌓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나, 예전보다 조금 편안해졌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변화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이 편안해지는 여성들은 대단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녀와 남편의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조용히 줄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몸과 싸우는 대신 몸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설렘을 다시 삶 안으로 들여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돌아오는 것. 가족을 사랑하되 내 삶까지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줄이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몸을 미워하지 않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오늘의 나를 돌보고 작은 배움과 설렘을 계속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나에게 돌리는 것. 혹시 지금까지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자신에게도 조금 다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내지 못했던 날보다 끝까지 버텨낸 날이 훨씬 많았다는 걸 스스로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버텨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5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변화 말고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나를 위해 걷기. 나를 위해 좋은 말 한마디 하기.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나를 위해 불편한 관계에서 조금 멀어지기.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당신이 누구의 역할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조금 더 우아하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야 가장 당신다운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편안하고 우아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